내 이름은 지혜였다. 서울의 번잡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잠시 머물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의 오래된 게스트하우스였다. 좁은 골목길 사이에 숨어있는 2층짜리 건물, 오래된 나무 기둥과 종이 창호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집이었다. 주인 할머니, 박순의 여사는 은은한 회색 한복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분이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어딘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방은 맘에 드나 하고 묻는 목소리에는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내 방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오래된 장롱, 무늬가 바랜 꽃무늬 이불, 그리고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창 아래에서는 고양이 2마리가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나무 냄새와 말린 국화 향기가 어우러진 공기 속에서 나는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 후 작은 문제가 생겼다. 욕실의 수도꼭지가 끊임없이 물방울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 고쳐보려 했지만 손댈수록 더 엉망이 되었다. 그때 복도를 울리는 단정한 발자국 소리. 안녕하세요. 이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다. 그의 이름은 민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흰색 셔츠에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다. 바랜 청바지와 말끔히 닦인 운동화. 검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살짝 흘러내렸고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동자는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가 허리를 굽혀 수도꼭지를 살펴보는 동안 나는 멍하니 그의 손동작에 시선을 빼앗겼다. 길고 단정한 손가락, 나무와 금속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의 붓질 같았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나는 말문을 열었다. 자주 이런 걸 고쳐주시나요? 그는 잠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이모님이 부탁하시면 가끔 와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데 여기 오면 꼭 다른 세상 같아서 좋거든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운이 좋은 거네요. 덕분에 문학 선생님한테 수도까지 고쳐봤네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방 안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이상하게 자주 게스트하우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문이 잘 안 닫힌다든지 불이 깜빡거린다든지 사소한 문제들로 방에 들어오곤 했다. 물론 그 문제들 중 몇 개는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었다. 나조차도 그 이유를 뻔히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기와 위로 내려앉고 멀리서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얇은 카디건 위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귀에는 작은 은빛 귀걸이가 반짝였다. 바람이 스치자 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그가 손끝으로 살짝 정리해 주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지혜 씨. 그가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시선이 닿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다. 그 순간의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둘만의 비밀처럼 짙고 달콤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을 꺼냈다. 선생님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나요? 그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데 지혜 씨는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내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당의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그날 내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게스트하우스 안은 봄비가 내린 뒤에 은은한 흙냄새와 꽃향기로 가득했다.
창호지에 빗방울이 맺혀 부드럽게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은 마치 수묵화 속에 잠긴 듯 고요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연분홍빛 저고리와 남색 치마가 어우러진 생활 한복을 차려입고 낮은 머리핀으로 머리를 단정히 고정했다. 하지만 손끝에서 은빛 반지가 은근히 반짝이며 단정함 속에 작은 장식 같은 은밀한 개성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 문득 창문을 여니 마당에서 민준이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젖은 셔츠가 몸에 은근히 달라붙어 평소보다 더 성숙하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발견하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지혜씨, 혹시 오늘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이모님 심부름 겸 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쪽이 이미 대답을 정해놓은 듯했다. 우리는 함께 전주 남부시장을 걸었다. 비에 젖은 돌길은 반짝였고 가게마다 매달린 등불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내 우산을 살짝 당겨 자기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목에 가볍게 스쳤고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장 안에서 그는 국화차와 고구마를 사서 내게 건넸다. 나는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따뜻한 차김이 내 뺨을 스쳤고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내 손가락에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다. 반짝이는 반지와 손끝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지혜씨 손이 참 예쁘네요. 꼭 글씨를 잘 쓸 것 같아요. 나는 당황스러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삐뚤빼뚤하죠. 그럼 언제 시간 되시면 제 수업에도 한번 와보세요. 아이들보다 훨씬 잘 쓰실 겁니다. 그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좁은 골목에 들어섰다. 비에 젖은 벽돌 담장이 이어지고 담장 위로 매화꽃이 흩날렸다. 민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내 머리 위로 떨어진 꽃잎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집어냈다. 손길이 가볍게 내 뺨 가까이 스치자 순간적으로 온몸이 긴장되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꽃잎이 계속 괴롭히겠네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나의 가슴은 그보다 훨씬 깊이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박순의 여사는 나와 민준을 번갈아 바라보며 은근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이 집에 오면 내가 더 자주 웃는 것 같다. 그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아마 지혜씨 덕분일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깊게 울렸다. 늦은 밤, 나는 방 창가에 앉아 등불을 켠 채 머리핀을 풀어 헤쳤다. 어깨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오늘 그가 남긴 말들이 계속해서 되새겨졌다. 내 안에서 무언가 서서히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이 스쳤다. 이런 감정이 나와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나는 잠시 착각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실루엣이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듯했으니까. 며칠이 흘러 게스트하우스 안에는 초여름의 기운이 감돌았다. 낮에는 햇살이 벽지를 따뜻하게 덮었고 저녁에는 산들바람이 대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마다 은은한 소리를 남겼다. 나는 그날 유난히 오래 고민 끝에 옷을 골랐다. 흰색 블라우스에 허리를 감싸는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 발목까지 오는 얇은 스타킹, 그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 전통과 현대가 섞인 듯한 차림새였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단정했지만 어쩐지 그 자체로 은근한 긴장감을 풍겼다. 그날 저녁, 민주는 책 몇 권을 들고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혹시 심심하실까 봐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책인데 같이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다.
책 향기와 그의 따뜻한 채취가 동시에 밀려 들어왔다. 우리는 방 한쪽 작은 책상에 나란히 앉았다. 민준이 펼친 책에는 고전시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고 목소리는 낮고 깊어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나는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손목에 얇게 감긴 은팔찌가 그의 시선에 닿는 것을 느꼈다. 이 팔찌 참 잘 어울리네요. 혹시 누가 선물해 준 건가요?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스스로에게 준 작은 선물이죠. 새 출발 기념으로. 그의 눈빛이 한순간 깊어졌다. 마치 그 팔찌 너머로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책을 읽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등불빛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은 내 스타킹 위에 부드럽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무심코 내 다리에 스쳤다. 그는 바로 눈길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지혜씨,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내 말에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웃음기를 머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을 휘돌았다. 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민준이 천천히 다가와 손끝으로 그것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손길이 너무도 조심스러워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이 세차게 울렸다. 지혜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멈추며 숨을 고르는 듯 보였다. 그 절제 속에서 오히려 더 짙은 친밀감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그는 학생들과의 일상, 작은 실패와 성취, 그리고 문학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다. 나는 나대로 내 과거와 앞으로의 바람을 조금씩 내놓았다. 말과 침묵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에 그가 문을 나서기 전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준 씨, 내일도 올 거죠?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 집에 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가슴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이 흔들리는 걸 보며 마치 우리의 감정도 함께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은 초여름의 밤,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낮 동안 내내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는 장독대 옆 국화향이 짙게 퍼졌고 밤이 되자 그 향은 더욱 진해져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한참을 서랍 앞에서 고민하다가 얇은 크림색 블라우스에 하늘색 가디건을 걸치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검은색 스커트를 입었다. 다리를 감싼 투명한 스타킹은 은은히 빛을 반사했고 발에는 작은 리본 장식이 달린 검정 구두를 신었다. 작은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빛을 흘렸고 그 자체로 평범하면서도 어딘가 특별한 긴장감을 주었다. 늦은 시간, 민준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창문이 또 잘 안 닫힌다고 들었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는 늘 그랬듯 도구함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나는 그를 맞이하며 방 안으로 들였다. 등불이 은은히 흔들리며 우리 그림자를 벽에 투영했다. 민준이 창문을 살피는 동안 나는 가만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걷어올린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의 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창문은 금세 고쳐졌지만 그 후로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지혜씨, 이 방은 참 따뜻하네요.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방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끝을 흐리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직접적이었다. 나는 긴장을 감추려 책상 위에 있던 차를 꺼내며 물었다. 차, 드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차 향기가 퍼지면서 방 안은 더욱 좁아진 듯 느껴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겼다. 내 치마 끝이 그의 무릎에 살짝 닿았다. 아주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그 작은 마찰만으로도 온몸이 긴장했다. 민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스타킹 위로 비치는 은은한 빛을 스치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눈을 마주쳤다. 지혜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혹시 제가 선을 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말을 끝내지 못한 채 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하지만 그 짧은 답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주는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 끝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손끝이 뺨 가까이를 스칠 때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절제된 거리감이 오히려 더 짙은 친밀함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게스트하우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움찔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곧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혜야, 아직 안 자니?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네, 곧 잘 거예요. 민주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네요.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목을 살짝 붙잡았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손목 위로 전해진 온기는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다. 내일도 올 거죠?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꼭.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며 내 스커트 위에 하얀 빛을 드리웠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복잡했다. 민준이 오늘도 올 거라는 사실이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나는 오랫동안 옷장을 열어두고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현대적인 원피스를 골랐다. 은은한 베이지색의 허리를 잡아주는 디자인, 얇은 검정 벨트를 둘러 세련됨을 더했다. 발에는 낮은 굽의 구두, 손목에는 어제보다 눈에 띄는 은팔찌를 찼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거야. 저녁 무렵 그는 정말로 왔다. 이번에는 아무런 구실도 없이. 혹시 잠깐 산책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개울가를 따라 걸었다. 등불이 드문드문 길을 밝히고 물 위에는 달빛이 은가루처럼 흩어졌다. 민주는 내 손에 작은 부채를 건네주었다. 오늘따라 덥죠? 손에 들고 있으면 시원할 거예요. 나는 부채를 펴보았다. 한지 위에 매화꽃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부채. 괜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걸음을 멈춘 곳은 오래된 돌다리 위였다. 그 위에서 우리는 잠시 강물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나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그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정리해주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감은 사라졌다. 지혜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처음부터 당신을 보고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숨이 막히듯 그를 바라봤다. 눈빛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돌아오는 길, 게스트하우스의 불빛이 보일 즈음, 우리는 다시 멈춰 섰다. 혹시라도 제가 이 선을 넘으면? 지혜 씨가 힘들어질까 봐 두려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민준 씨,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모든 것이 갈라졌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툇마루에 앉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할머니가 아닌 낯선 남자의 그림자였다.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민준아. 너 여기 있었구나. 민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놓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등불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길고 무겁게 흔들렸다. 그는 누구일까? 내 가슴 속에 새로운 의문이 번져갔다. 우리 사이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기세였다.